예, 예, 2024년 2월 17일 음력으로는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1시 38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특별한 강의이기 때문에 매우 환구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는 데는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박용숙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 박용숙 선생님이 쓰신 이 샤먼 제국 1935년 출신으로서 2018년에 배시하셨습니다. 동덕 여자대학교에서 미술학을 가르치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샤먼의 제국과 사면 문명, 사면 문명이 있고요. 또 일찍이 이 박용숙 선생님께서는 인문학적 또 우리의 한국사의 시원을 찾아서 지중해 문명과 단군조선이라는 이런 책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용숙 선생님의 강의를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아까 제가 좀 잠을 좀 자가지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정신이 그래도 맑은 편입니다. 목소리도 괜찮고요. 한 8년 7년 이래 공부를 하면은 저같이 이렇게 한 80km 나가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그 살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고요. 엉덩이 뼈가 땅바닥에 맞다 떨어 가지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지향을 하는 사람으로서 학문의 전선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꼭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올해는 어쨌든 운동을 많이 해서 좀 더 건강을 되찾고 앞으로도 한 50년 공부를 꾸준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통일연방모형 111번째 박용숙 선생님의 두 번째 강의 한국문명의 중심지 서해대평원 항해이다. 지중해 문화와 단군조선 박용숙 선생님의 사상을 공부합시다. 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를 이어서 우리는 황도 12궁이라는 것이 있죠. 12궁, 28수가 있는데 이 12궁 28수보다도 먼 별이 바로 이 묘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에 있는 북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묘성은 일종의 거구주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러한 별이 보통은 한 6개 정도가 우리가 보이는데 몽고 쪽에서 이렇게 북방으로 올라가면은 뚜렷하게 뭐냐면 이것이 별이 7개가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묘성과 금성, 그자 달이 믹스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샤먼이라는 것이죠. 샤먼은 성인, 성현, 무당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박씨, 박사도 어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과 북두칠성, 묘성이 이 은하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나란히 일직선에 서는 것을 우리가 좀생이 혼불이라고 앞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우리가 환단곡이라든지 천부경 이런 것들이 다 무시당하고 있죠. 지금 현재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면 노론의 서인의 노론의 후손으로서 289년 동안 권력을 독점했던 그 아들 손자들이고요. 우리가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일본의 자기를 받았던 59명 중에서 56명이 바로 이들의 그 기득권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9명 그 일본 자기를 받았던 놈들 중에 바로 서인계의 노론이 56명, 그 다음에 서인계 소론이 2명, 나머지 1명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동인계, 남인계에는 1명도 없다. 이런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의 후손들이 해방을 전후해서 전혀 뭐냐면은 처단받지 않고 다시 우리 권력의 한가운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70년 넘게 한국의 교육을 기득권을 가지고 강단사학이라는 이름 아래 문자 권력을 독점해서 그들에게 입맛에 맞는 후배들,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일가 친척들, 이들에게 박사학위를 줘가지고 우리 한국의 강단을 일제 식민사관으로 빠뜨렸던 년놈들이다. 그로 이제 그들의 학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문자 권력의 출발이 필요하다. 그 출발에 서서 저 같은 사람도 일반 시민에 불과하지만 주권자로서 여기에 문자 학문하는 전선에 서 있는 그 1급 이 저격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기득권 세력들, 아까 강단사학이라 하는 사람들은 환단고기를 위스라고 이야기하고 천부경을 물론 위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기고사도 위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이제 환단고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려져서 위스가 아니다는 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단기고사는 대조영의 아우인 대조발이 이제 직접 그 터키 땅에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그 세기 문자를 보고 이렇게 그 기록했던 그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당군의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페르시아 문명권이 우리가 신장 위구르 자치주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들이 사용했던 말이 우리가 세머라는 거죠. 세머. 세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당은 바로 샘물 같은 존재로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묘성과 금성과 달이 믹스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게 지혜자라는 것이죠. 지혜자, 성현이라는 것이죠.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지혜자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인이라든지 성현이라든지 선생이라든지 선비라든지 중이라든지 목사라든지 기타 이런 거는 다 무당이다 이거죠. 무당. 자, 그래서 우리 이 무당을 샘물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인간이 2명만 모이도 정치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 집단이 모이면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자연과학 세상에 예전에는 이 과학이 정밀하게 실험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는 과학이 미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통칭해서 우리가 물이 좋다 그러죠. 우리가 이게 그 카바레나 아니면 그 디스코장에 가게 되면 아주 예쁜 사람들이 많으면 그거를 물이 좋다 그러죠. 물이 좋다. 예, 저도 젊은 날에 디스코장에서 춤췄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가면은 야, 오늘 물이 좋다 이런 말 하죠. 예쁜 아가씨들이 많이 이제 있게 되면은 그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그 가문에 매우 뭐냐면은 전통적인 어떤 그 특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집에는 뭐냐면은 가문이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집에 물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은 집안이 좋다는 말이 되는데, 자, 우리가 가문이라든지 어떤 특이한 부분을 잘할 때 이것을 물이 좋다는 말이 수수만 년 내려온 말이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구와 금성과 그다음에 묘성이 일직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점성이 혼불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지축이 바로 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샤먼의 저국에서는 바로 이 물이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물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즉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삼신할머니고 우리가 이제 무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고향이 경상남도 창녕에 살고 있는 고암면 사람인데요. 고암면 개파 사람이죠. 자, 그래서 제가 요번 몇 달 전에도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창녕 읍내에 있는 석빙고를 우리가 감상하고 보고 왔습니다. 2딸과 하고 왔는데, 우리는 석빙고라고 하면 그 석빙고가 겨울에 얼음을 저장해서 우리가 어떤 상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이 뭐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석빙고의 원래의 그 역할은 바로 좋은 물을 만들어내는 씨앗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물을 만들어낸 씨앗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러니까 매우 뭐냐면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의 씨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매우 뭐냐면은 건강한 씨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의 씨를 받는다든지, 이런 씨를 받아서 그 석빙고에 우리가 저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자안패라고 하는데, 자안패, 아들 자자 편안한 안자 조개 배자, 자안패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냐면은 정액을 가지고 우리가 춘분이나 추분이라든지 이때 우리 아리랑 축제라든지 단오 축제라든지 각종 뭐 작년 같으면 황산벌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가 일어날 때 이것을 인공 수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이제 미인대회의 이제 그 원료가 되는데, 얼굴도 예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똑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씨를 내주는 남자들도 좋아야 되지만 그 씨를 받는 밭도 좋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뭐냐면은 똑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간택한다고 말을 하고요. 이 간택을 누가 하느냐? 바로 삼신 할머니가 하고 이 해산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가 바로 여자들은 무당이라고 표현하죠. 남자들은 박수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을 뭐냐면 우리가 무당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샤먼이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해산 전문가인 삼신 할머니가 바로 해박한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달을 일시를 바탕으로 해서 씨를 심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 이것이 DNA 유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DNA
유전자의 아주 우수한 종자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훌륭한 인물을 키워내는 거죠. 그렇게 키우게 되어서 생명이 태어나면 그것을 공동으로 키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물을 키우고 물을 좋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 3단계로 이렇게 갖추어진 것 같은데요. 무인, 문인, 그 다음에 직관력이 뛰어난, 그러니까 직관력이 뛰어난다는 건 점을 잘 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물을 겸비하고 직관력까지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물이 좋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물을 심는다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에는 그러면 없느냐? 지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사회라든지 가톨릭 사회, 불교 사회,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유교 사회에서도 우리가 문인계라 해가지고 시를 만드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공론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여자 수녀들이 그 간택되어서 남자 신부와 물을 받아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을 태어날 때 죽은 아기들이 하수구를 통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중세에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에 있는 중들들도 바로 이러한 물을 대신하는 부분들이 역할이 있어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유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에서도 우리가 문인계라고 해서 공동의 씨를 키우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과거에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지주라든지 그다음에 그 귀족들에게 이 아기를 맡겨서 키우게 돼서 나중에 그것이 그들이 커서 똑똑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이 민주주의 시대, 민주공화정의 민주주의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민주주의다. 그래서 돈을 중요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이 흐려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가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표현하죠. 천박한 자본주의.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것을 공론장에 끌고 오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가 기존에 있는 힘 있는 종교단체라든지 힘 있는 세력들, 자본가들에서 규제되고 포획돼서 우리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난도질 당하게 된다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자주 자립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파멸되고 무너져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고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가축이 되고 가축이 돼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돼지가 되어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입장이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 흐려지는 과정을 바로 기독교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려면은 샤먼의 사상과 철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종자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모든 종교에서도 이게 이제 적용되는데 이걸 우리가 비밀 의례로 이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삼신할머니에게 빈다는 뜻은 바로 이 삼신할머니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물마누라라는 것이죠. 물마누라. 씨앗을 받아서 씨앗을 점지해주고 간택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삼신할머니가 물마누라라고 노골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도 되는데요. 이들은 매우 해박하고 이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훌륭한 그런 그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자다. DNA를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우리가 경주에 있는 안압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안압지 안에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뭐냐면은 그런 씨앗을 받아서
서로 잉태하게끔 만들어 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안압지와 더불어서 또 옆에 첨성대가 있는 것은 바로 태양의 그 빛을 어떤 각도에서 받는가를 바탕으로 하며, 또 그 옆에 있는 그 토암산에 있는 불국사에 있는 토굴에서 그 빛이 어떻게 태양을 그 각도를 맞춰서 우리가 일직선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과거에 샤먼 시대에 있었던 문화와 사상과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유교에서도 우리가 문인계라고 해서 이걸 일종의 화수계라 그러죠. 화수계. 그래서 꽃하자 물수자, 예, 이렇게 문하면은 화수계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촌에 가면 화수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막서주의와 실존주의가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막서주의와 실존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주체적 가치 결정의 판단을 우리가 이제 신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막서주의와 뭐냐면은 이 실존주의는 바로 이 서양 철학의 토대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주체적 가치 결정권을 존중하자는 그런 철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이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까지 약 100년 동안에 동북아의 그 철학인 공자 맹자의 유교 사상 중에서도 특히 관념화되지 않는 유교 사상, 즉 다시 말하면 성리학과 주작이 아닌 공자 맹자의 경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실정주의적 그 철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오늘날의 서구 유럽이 철학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함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문학은 바로 점성술을 이야기하고, 물리학 천문학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이 샤먼 제국에 말하고는 천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기적 학적 원서, 유기적 학적 원서, 무기적 학적 원서는 도를 숭배하는 것이고, 유기적 학적 원서는 바로 생명의 근원을 이어줄 수 있는 또 원소들을 그 숭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구도 원래 이제 이 돌로 이루어져 있었다가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원래는 돌덩어리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령신앙이라는 것은 돌을 숭배하는 사상이 거기서 있다는 것. 그래서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에 거기에 이제 영성이 들어있다, 영혼이 들어있다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도 돌이고 별과 또 아까 묘성이 다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프로이드의 제자인 칼융이 꿈꾸면 별에 갔다 왔다는 말은 바로 무의식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샤머니즘에는 샤만에다가 니즘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이것이 이제 초과학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보면 안 되고, 기독교나 기성 무성에서 나왔던 유불선도가 이러한 그 무속을 폄하하기 위해서 미신으로 몰아세우고, 오늘날의 한국이 바로 대접을 못 받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도 이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말하는데, 무속을 하고 있는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뭐냐면은 그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바로 무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작금의 돈벌이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뭐냐면 진정한 무당이고 보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무당인데요. 무당이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뭐냐면은 독서지 어성현이라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은 바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꾸준히 여러 자기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는 계속 이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인류는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사항을 뭐냐면은 믿는 방향으로, 지구 환경에 믿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 고전에서 우리가 나오는 태일 태백 태어리 사상이 바로, 태일은 북두칠성을 말하고 태백은 금성을 말하고 태을은 뭐냐면 묘성을 말하는데, 태일 태백 태을이 바로 우리가 중국 고전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썼던 고전에서 이것이 바로 영혼의 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성을 믿는 우리가 초나라라든지 주나라, 전국치료 전체 전초제연 한위죠. 이 전국치룡을 포함해서 이들이 바로 북위 35도에서 40도, 지중해 이집트까지 다 이러한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금성을 믿는 우리가 샤먼 제국의 그를 말하고, 이후에 이것을 버리고 우리가 태양력을 사용하는 그런, 이 태양력은 바로 해와 달을 중심으로서 믿는 사상을, 기독교가 그런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음력달력이라고 말하는 사계절을 믿는 이런 우리가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500년 주기로 뭐냐면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쳐왔다. 그래서 이러한 흥망성쇠를 바탕으로 해서 그 기운이 시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다시 뭐냐면은 나라를 세워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왔던 것이 지난 한 9,000년 동안 우리가 전제 왕권 국가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3대 삼성이 다 샤먼의 신이 되는데, 우리가 지중해 문화권에서도 이거를 볼 수가 있고, 이 지중해 문화권에서 우리가 자리 잡았던 우리가 한 나라의 한 무제도 로마의 침입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게 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중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박영수 선생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앞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천부경은 21자 위도와 24계절 궤도 자전 공전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공전이라고 하고 한 것은 바로 무개화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무라는 것은 무당무와 같은 건데, 없을 무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무라 한다고 말씀드릴 어원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는 무당무와도 관계되고 영자와 와도 관계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당과 이들이 왜 동이족인가?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우리가 한국문명학술에서도 밝혔다시피 서해 대평원에서, 지금 현재 황해죠, 서해 대평원에서 이 동이족이 이동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이족이 터전을 자리 잡아서 우리의 말과 글을 만들게 되었던 그 시원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서해 대평원 황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신이 지구 금성 달이 있는 북이 35도 40도에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삼신의 이 흐름이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서 3대 2, 2대 3의 비율로 공존하기 때문에, 이것이 용의 꼬리를 물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도 왕 뒷면에 그려져 있는 용안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안은 바로 우리 태극도 바로 이 무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의 원리는 아까 앞에서도 해살이 모이고, 해살이 모이면 전자가 도는데, 전자는 바로 양자, 전자, 중선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자, 전자,
중선자가 다시 들어가면은 소립자가 되고 소립자는 힉스가 되는데 이것이 10의 마이너스 23성의 크기로 거기 보였다가 보이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은 우주의 원리를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매우 뭐냐면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샤먼 연구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샤먼을 연구를 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시대는 끝나가고 유교 시대도 끝나가고 불교 시대도 끝나가고 도교 시대도 끝나고 그 다음에 신교 선교 시대도 끝나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산에서 도인인 척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도인이 바로 생활인으로서 가정에 나와서 가정에서 직접 우리가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실천하는 이제 성인이 되어야 되고 성인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인류학자 그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조주의를 이야기했던 사람인데요. 마침 레비 스트로스가 이 구조주의를 제가 서양 철학사 이야기를 하면서 레비 스트로스 앞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레비 스트로스, 라캉, 비스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레비 스트로스가 서양 문명은 이제 끝이 났다. 그래서 이 끝난 것의 고향을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브라질 원주민과 만나서 이 구조주의를 설파하게 됐는데 이 구조주의가 바로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야수파 그 다음에 추상화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서야 야수파와 추상화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제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양 이분법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또 브라질에서도 그걸 찾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혹시 우리의 나라에서 그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황구문명 학술에서도 밝혔다시피 바로 서해 대평원에서 수수만 년 살면서 수렵, 의료, 채집, 자연농법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빙하기가 끝나기 전까지 여기에 수수만 년을 살면서 우리가 하늘의 이치와 우리가 속고 있는 말의 뿌리의 산스크리트인 버무를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강산 박사님이나 기타 이런 분들이 노력으로서 황구문명사에 징검다리를 놓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레비 스트로스의 그 구조주의 그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남방문화권의 순다대로 순다환인, 북방문화권 천초환인 이 아니라 바로 중방문화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박영선 선생님의 지중해 문명과 단군조선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중방문화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샤먼 시대고 샤먼 문명이다. 이것이 앞으로 뭐냐면은 유불선도 기독교를 파괴하고 원래 유불선도가 나왔던 원래의 샤먼의 문명, 보살사상 무문화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여기에 베팅을 하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3년 1961년 2024년 2월 17일 토요일 지금 토요일 황구문명 학술은 골장 킨데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